안녕하십니까. 8월 둘째 주 더팁스 위클리 뉴스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번 한 주, 국내외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 단행부터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부부 구속,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트럼프 푸틴의 알래스카 회담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지금부터 차례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와 광복절 특사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은 1948년 이승만 정부가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국가 경축일마다 국민 통합과 사회 화합을 명분으로 꾸준히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역대 정부의 사면은 늘 각 시대의 주요 현안들을 반영해왔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 사범을 사면하며 경제 활성화를 꾀했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 사면에 집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인 사면을 통해 이념 갈등 해소를 시도했으며,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시 정치인과 경제인 중심의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를 내세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했습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의 특사에는 늘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부패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 재벌 총수들이 사면될 때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과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특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권은 국민 동의가 없는 정치적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권은 과거의 낡은 이념과 갈등을 넘어서자는 대통령의 결단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 통합이냐, 편파적 특혜냐, 이번 결정이 향후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3일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주가 조작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른 수사가 시작된 지 4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김 씨는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 김 씨까지 수감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구속 결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6천만 원짜리 명품 목걸이였습니다. 그동안 김 씨는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모조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선물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직접 특검을 찾아 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이 회장은 김 씨에게 진품 목걸이를 사줬다는 내용의 자소서와 함께 김 씨에게서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진품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언론 보도와 고발 접수가 이어진 뒤에야 이 회장에게 목걸이를 반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영장 심사에서 특검은 이 회장이 제출한 진품과 앞서 김 씨 측근에게서 압수한 모조품을 나란히 제시하며 김 씨의 허위 진술과 증거 인멸 정황을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 시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회담이 실질적인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베트남 관련 주식들이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과 소비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공급망 협력과 교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나는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일시적 부진과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가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최첨단 기술을 앞세워 하반기 대대적인 실적 반등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문에서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 개발에 속도를 냈고 세계 최초로 2나노 공정을 적용한 모바일 칩셋 엑시노스 2600 양산을 통해 기술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특히 최근 테슬라와 체결한 8년간 약 23조 규모의 파운드리 계약을 바탕으로 앞으로 대형 고객사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을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합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트라이폴드, 즉 화면을 2번 접는 스마트폰과 확장현실, XR 헤드셋 출시를 공식화하며 미래 시장 선점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과연 삼성전자가 부진을 딛고 다시 9만 전자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 개미 투자자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과거의 시간을 되짚으며 오늘을 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80년 전 오늘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만세 함성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유제품 제조기업 빙그레는 2019년부터 매년 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는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함께 아주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해 광복 당시의 만세 소리를 생생하게 복원한 겁니다. 이렇게 복원된 소리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과 전국 CGV에서 상영되며 이후 백범김구 기념관에 기증되어 역사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광복 80주년,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수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팁스 위클리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